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주임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얼마 전에 선생님 한 분께서 제 영상 댓글에 영유아 식습관 지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영유아 식습관 지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논문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이 정도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자료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만들었던 책인데요, 2013년도에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식습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기 이론적인 배경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취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첫 번째, 발달 과정적인 특성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혓바닥에 그저 맛을 느끼는 미래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아 시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3배 정도의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가 많다는 이야기는 곧 무엇일까요? 맛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아기 이유식을 잘 하느냐, 다양하게 아이에게 맛을 느끼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그것이 편식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정말 무엇이든 잘 먹는 아이가 되느냐, 조금 이렇게 중요하게 갈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미래수가 줄어드는 것은 8세 전후라고 해요. 8세 전후라면 초등학교 입학 전후겠죠? 이때 영아기 시기에 제대로 아이들이 이유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8세 전후로 해서 반드시 편식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아 시기에는 최대한 이유식을 하는 이유 시기에는 많은 맛들을 느껴보게 하시고 그 많은 미래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8세 전후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편식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생후 10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제 좀 빠른 아이들은 걷게 되겠죠. 그리고 대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먹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을 더 많이 탐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앉아서 밥을 먹고 하려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아이들이 이유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간혹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우리 아이가 한 7, 8개월까지는 이유식을 잘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식을 안 먹어요. 좀 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유식을 좀 제가 방법을 바꿔봐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10개월쯤 해서 전후로 해서는 아이들이 그런 호기심 증가로 인해서 이유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이가 관심이 떨어진 채로 지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다양한 특별한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먹는 것, 맛을 느끼는 것에 호기심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레시피를 어머니들께서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이 시기에 이유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저는 여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주변 탐색할 때 식사 시간만이라도 주변을 탐색할 것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똑같이 먹는 익숙한 곳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아이들이 먹는다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호기심이 조금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이 줄어들고 먹는 데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영아일수록 그 고형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딱딱함, 그리고 또 이물감, 이런 것에 좀 낯선 감각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이 단계에 맞춘 이유식의 경험이 없다면 죽을 먹던 아이에게 갑자기 고기죽을 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달라진 식감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에 맞춘 이유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세, 5세 정도가 되면 좋고 싫음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 낯선 환경, 낯선 음식,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흔히 음식 네오포비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네오포비아 같은 경우에는 2세에서 5세경, 그러니까 영아기 후반에서 유아기 초반까지, 돌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밥을 먹을 수 있는 만한 연령부터 시작해서 유아 초기까지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호불호를 어느 정도 조금은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호불호를 인정해줘 안 주시고 불호한 것을 자꾸만 좋아하는 것으로 강요하시거나 자꾸만 제한을 하신다면 아이가 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싫어하는 음식은 아이가 좋아하는 조리법으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잖아요.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특별히 튀김 음식 같은 걸 좀 좋아하는 편이다 하면 튀겨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좀 낯선 것을 좀 내가 익숙한 맛으로 덮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아기 시기 아이들은 아직 자기가 수저, 포크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에는 소근육의 발달이 부족한 연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포크를 쥐어주세요.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이것을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다라면 참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소근육을 사용한 도구를 활용해서 스스로 밥을 먹어보게 한다는 것,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먹게 해주세요. 손으로 먹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음식을 먹어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서, 그러면 아이가 포크를 또 써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소근육 발달 단계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달 과정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어떤 경험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편식을 하는 아이, 편식을 하지 않는 아이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익숙한 음식을 선호하는 영유아에게 좋아하는 음식만 제공하는 경우 편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 먹지 않는데 유일하게 잘 먹는 게 하나가 있어요. 소세지를 너무 잘 먹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소세지를 줍니다. 자, 오늘도 소세지에다 먹어. 자, 내일도 소세지. 계속해서 소세지만 먹다 보면 이 아이는 다른 맛에 대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영양적인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또 이것이 익숙해진 아이가 다른 것을 제공했을 때 그것을 먹을까요? 절대 안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밥상에 고기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래도 고기 먹고 잘 크려나 보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분명히 뼈와 살이 다 튼튼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고기를 좀 많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순간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요 녀석 봐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고기가 없다고 네가 밥을 안 먹어?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음식을 계속해서 끼워넣기 시작했어요. 네, 고기는 일주일에 뭐 2번, 3번을 먹을 때 그 사이사이에는 아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음식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먹기 싫어해서 조금 먹고 어린이집 가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좀 익숙해진 거예요. 중간중간에 다른 반찬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안 먹으면 자기가 배고프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그냥 모든 것들 호불호 없이 어느 정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호에만 여긴 또 집중하지 마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싫어하는 것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 이건 너무 제가 보면서 굉장히 찔렸던 건데, 부모님의 편식으로 인해서 아이가 다양한 음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경우에도 편식이 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섯이나 이제 고기 중에서도 좀 향이 강한 거, 비린 향이 좀 강한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비계가 있는 고기들, 그리고 뭐 닭고기, 그리고 뭐 곱창, 대창,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안 먹습니다. 고기를 딱 먹으러 갔다가도 냄새가 나면 딱 젓가락을 내려놓을 정도예요. 그리고 버섯을 집에서, 예전에 엄마가 버섯을 이제 많이 삶으셨는데 그 버섯 냄새가 나면 집에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냄새가 빠질 때까지. 그만큼 이제 버섯과 그런 이제 비린 육고기에 대한 그런 좀 안 좋은 경험들과 또 이제 그런 거부감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버섯에 관련된 음식들, 그리고 이제 좀 대창, 막창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닭 이런 것들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뭐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 못 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미안했어요. 지금도 미안하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가 편식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어머니들께서 일단은 편식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이들 앞에서 무엇이든 잘 먹어야 돼요. 당근을 싫어하는 엄모 선생님이 계셨고요. 오이를 싫어하는 김모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김밥을 먹으면 어떻게 했나요? 당근만 쏙 빼놓고 오이만 쏙 빼놓고 그렇게 먹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과연 아이들 앞에서 당근 먹어야 돼, 오이 먹어야 돼,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웬만큼 편식이 없는, 그러니까 잘 먹는 모델링을 보여주셔야 무엇이든 잘 먹는 것이 좋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먹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강요, 지나친 억압, 강제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 아이가 편식이 올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될까요? 즐겁고 따뜻하고 맛있고 행복한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식사 자리라고 딱 떠올렸을 때 밥 먹는 시간은 혼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은 엄마가 잔소리하는 시간.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시금치도 먹어볼래? 정도는 권유할 수 있지만 시금치도 먹어. 안 먹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먹지 않는 영유아에게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먹여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는 경우. 이때에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꿈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제발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제 소원이에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제발 한 자리에 앉아서 밥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고쳐야 될까요? 선생님들은 절대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바로 잡아주셔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가 먹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식탁 자리에 올 때까지는 절대 먹여주지 마세요. 자기가 스스로 와서 먹겠다고 할 때는 주시되, 그렇지 않고 우리 철수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야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어요. 그때 이제 아침마다 좀 늦게 나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엄마랑 밥 먹는 문제를 자꾸 다투는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아이가 막 뛰어오고 그 뒤에 엄마가 뛰어오시는데 엄마 손에 밥그릇과 숟가락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시겠다고 그걸 들고 와서 차 앞에서 한 번 더 먹이시고 태워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돌아다닐 때는 밥 먹는 게 아니야. 돌아다닐 때는 먹을 수 없어. 이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먹여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식사하는 시간이 절대 즐겁지 않은 그런 힘듦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수동적인 식사의 경험은 결코 아이한테 즐거운 식사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이 식습관을 좀 능동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스스로 원하는 거 선택해서,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요, 스스로 원하는 반찬만 집어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능동적인 식사 습관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의외로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즐거운 경험, 내가 집어서 먹었어, 너무 맛있어, 먹으니까 돼, 내가 찝으니까 돼,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아이는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됨으로 인해서 먹는 것에 즐거움을 갖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먹다 보면 이제 계속 입만 벌리면 딱딱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딴 짓도 하고 싶고 딴 것도 하고 싶고 막 그래지죠. 그러다 보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또 아이의 습관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영아의 개인적 기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마다 다 기질이 다릅니다.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고유의 기질이 있습니다. 좀 예민한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부감이 좀 심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셔야 식습관 지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영아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겁도 많아요. 낯가림도 심해요. 무엇인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것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입니다. 힘들어하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에게 자, 새로운 것을 시도 계속 해보자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은 조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익숙한 환경만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낯선 환경도 만나보기도 해야 되고 낯선 것을 좀 많이 경험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아이가 특별히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한다면 한 템포 늦춰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 낯선 것을 좀 익숙한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버섯을 안 먹는 아이인데 이것을 아이가 좋아하는 조리법, 뭐 튀김으로 해서 먹으니까 잘 먹는다, 이런 식으로 좀 익숙한 것으로 좀 덮어서 낯선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감각적으로 예민해서 오감이 좀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후각, 저처럼 후각 또는 뭐 미각, 청각, 시각, 이런 것들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는데, 특정의 그 물컹거리는 식감을 싫어한다거나 또는 그 특유의 냄새, 이런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너무 억지로 고치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려서부터 싫어했던 그 버섯 냄새, 그리고 그 비린 고기의 냄새들이 지금까지도 극복이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것이 예민한지를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 조리 방법이나 그런 것들 바꿔서 아이한테 지원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극복할 수는 있을 거예요. 활동적인 놀이를 거의 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고픔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밥 먹기 30분 전에는 엄마랑 같이 뭐 산책하기, 엄마랑 같이 공놀이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배고픔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활동적인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적합하지 않은 식사 환경입니다. 가장 문제가 무엇이죠? 네, TV, 스마트폰, 그런 미디어들, 그리고 또 이제 책을 보면서 밥 먹는 아이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런 환경들을 다 무조건 없애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조차도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세요. 휴대폰을 하면서 식사를 하세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밥 먹을 땐 정말 온전히 가족들이 함께 밥만 먹을 수 있도록, 빨리 먹고 TV를 봐도 상관없지만 먹으면서는 볼 수 없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식사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탁이 아이보다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의자가 아이가 앉기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불편해요.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은 식사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기 같은 경우에도 자기한테 너무 맞지 않은 식기, 너무 지나치게 크다거나 지나치게 작다거나 그런 것들도 아이한테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는 혹시 환경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 아이한테 식탁의 높이가 안 맞나? 의자가 안 맞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키가 작은 아이들은 앉은 키가 작기 때문에 테이블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책상이. 그러다 보면 아이가 불편해서 먹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뭐 방석을 하나 깔아준다거나 해서 좀 높이를 맞춰주시는 것도 또 아이의 습관을 돕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원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4가지 정도의 식습관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좀 적용을 해보시고 우리 아이가 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아기 식습관 지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유아기 식습관 지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